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게 지금까지 일관된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엄 사태에 관련된 첫 번째 구속 기소 사례가 됐는데요.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계엄에 그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총 쏴서라도 문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대통령의 언급, 총 쏴서라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해제됐어도 계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예측은 좀 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정말 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이야기와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 기소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기소장에 포함이 됐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 사실들을 관련자들이 진술을 했다는 의미고, 예. 증거로서 확보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겁주려고 했다, 2시간 내란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계엄이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정말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게 얼마나 천운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게 총을 쏴서라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실탄을 가지고 갔었는데 결국 실탄을 보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급하지 않은 게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보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 실탄을 소유하라는 것 자체가 명령이 있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위헌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계엄이 일어나더라도 국회 활동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바로 해제가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라, 조지호 청장에게 수차례 걸쳐서 국회의원들을 봉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라, 도끼를 찍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충격적인 게 왜 계엄이 바로 해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제2, 제3의 계엄을 하면 된다라는 거. 아마 당시에 일부 증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어떤 해제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지 찾아보라고 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해제를 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 한덕수 당시 대행이 총리가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가서 이거 해제하지 않으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수차례 설득했다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대통령이 당시에 제2, 제3의 계엄령을 또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던 저는 의도가 이번 기소장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이 공소장 내용이요. 일단 공소장 내용은요, 검찰의 수사 결과죠.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법원에 가서 지금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있는 거고요. 저 주장에는 양측 의견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 상태입니다. 한쪽에서 저렇게 진술했다고 해서 저게 꼭 사실인 건 아니고요. 재판에 가서 판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성이 거의 없는 저런 상태에서 발언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따져보면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 도끼에 대해서는요, 도끼를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도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도 어떤 의미로 또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 이것도 재판 가서 따져야 될 문제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실에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럽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요? 네네. 11시 55분에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대통령 통화한 사실은 있습니다. 짧게 통화를 했고요. 여기서는 의원들이 이미 착석해 있는 걸 방송으로 봤었고, 보좌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몸으로 스크럽장을 다 봤다고 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저런 지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요. 아마도 그리고 또 하나, 그 신분증을 다 확인하면서 국회 출입을 다 허용했었거든요. 나중에는 또 맞긴 했지만 또 상당 앞에 있는 1시간 정도 이상은 다 출입을 허용했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을 담아서 입장을 낸다고 하니까 저 내용 가지고 일반적으로 단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단정적으로 우리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의 시각이 당연히 담겨 있는 공소장일 테니까, 다만 이런 건 있잖아요. 윤 대통령 말고는 다 비슷한 취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여러 인물들, 뭐 뜯어 말랐다는 인물들도 본인들 얘기했고, 경찰청장에게도 얘기했다.
뭐 사살에 대한 정치인 체포 넘어서 사살이라는 단어도 뭐 의혹 제기됐습니다만 실제로 맞다면 총을 쏴서라도 문부수로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 혹은 가결 뒤에는 돕기. 그러면 해제됐어도 두세 번 선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박성민 비서관님 이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럼 내란 수괴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겁니까? 민주당 얘기에선? 당연히 그렇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임을 증명하는 내용들로 다 채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윗선 자르기라고 해서 본인이 다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대통령은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런 내용들 문짝을 들어가 뭐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 의원들 체포해라, 뭐 끌어내라, 쓸어버려라 이런 내용들은 이미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명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주요 관계자들이 다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혐의가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준 의원이 직접 취재하신 바로는 용산 대통령실도 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반박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 얘기는 또 저희 뉴스타트 시간 안에 오면 반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어지는 뉴스에 의해서 충분히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